오늘의 시사진단 이슈터치입니다.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GTX-D Y자 노선이 거론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이음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변화된 인천이음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유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유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의 해법을 찾아봅니다. 인천이 관심 갖고 있는 건 B하고 D 아니겠습니까? GTX 특히 DY 노선에 관련해서 그래서 D는 인천공항하고 그다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으로 이용객들을 태워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서울의 정체가 심한데 신도림 강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됩니다. 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X-D Y자 노선과 관련한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GTX-D Y자 노선은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에 반영이 됐고 최근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된다라고 답변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이 관심 갖고 있는 건 B하고 D 아니겠습니까? GTX 특히 DY 노선에 관련해서 그래서 D는 인천공항하고 그다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용객들을 태워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이 서울의 정체가 심한데 신도림 강남으로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서 왜 나온 건지 설명 부터 해주실까요? 네, 인천 중구 광화 옹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가 GTX를 통한 출퇴근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GTX 연구 용역 결과가 미뤄진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먼저 GTX-D 노선은 인천공항과 인천 한강 신도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용객을 태워서 신도림, 강남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GTX-D 사업이 Y자 노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원 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잘 될 겁니다. 됩니다라고 재차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인천 서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GTX-D 노선이 곧 Y자 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GTX-D Y자 노선 추진이 명확해졌습니다. 배 의원은 GTX-D Y자 노선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사업이라면서 정부가 확실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국토부 장관이 이거를 이제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GTX-D Y자 노선, 이게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권과 부동산 시장의 판을 뒤엎을 수 있는 GTX 사업은 크게 6개 노선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A 노선은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고 C 노선은 연내 착공, 인천과 연관이 깊은 B 노선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GTX 신설안인 D, E, F 노선은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충 통합 기획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더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구에서 최종
확충 노선을 도출한 뒤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검토적인 신설 노선 중에 가장 관심이 쏠린 노선이 바로 D 노선입니다. 원 장관이 약속했던 것처럼 D 노선이 연말 국토부 용역에서 타당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노선을 확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인천시 계획을 보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Y자 노선과 함께 제2공항철도도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반영시키겠다는 목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중복된 노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육지와 영종도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두 개의 노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둘 다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작년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 모두 GTX-D Y자 노선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는 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고요. GTX-D Y자 노선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발표한 인천국제공항 철도 네트워크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를 보면 해당 노선은 비식값이 1.18로 기준치인 1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 6월, 7월에 결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4월에 제2공항철도를 다시 기획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수임 분당선 숭이역에서 바다를 지나 영종도 구읍벡터 인근과 화물청사역을 지나서 제2여객 터미널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16km 구간입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가 영정 하늘도시부터 인천공항까지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이게 돼서 비식값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 최상위 철도계획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사업이 함께 반영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KTX, SRT 다 없죠. 네, 없습니다. 철도가 없어서 지금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거나 광명을 가서 또 KTX를 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이참에 우리 국민들, 전 국민들이 이용하는 열차가 좀 고속열차가 생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안부가 30억 이상 매출액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하는 그 논리적 기준이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품권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타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이슈 현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시민 약 241만 명이 사용하는 인천 지역 카페인 인천 이음카드 관련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이음카드는 사용 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5%에서 최대 10%까지 돌려받는 구조인데 9월 25일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정책 변화를 이루었는데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실까요? 행안부가 30억 이상 매출액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하는 그 논리적 기준이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품권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타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연매출이 높은 곳 여기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30억 기준인데요. 행안부에서 올 2월 달에 전국의 지자체에 2023년도 지역화폐 관련된 어떤 지침을 줬습니다. 그때 이제 지침을 줬던 게 30억 이상 연매출 되는 업체에 대해선 가맹점 혜택을 없애라라고 하는 지침을 줬는데 이것이 이제 연초에 논쟁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인천시가 이 행안부 지침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병원과 주유소 등 약 3,700여 곳이 캐시백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음카드 충전 한도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다 연관이 있겠죠. 이제 지역화폐 예산 자체가 전에부터 이제 계속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에는 6,700억 개의 지역화폐 예산이 있었고요. 21년도에는 1조 2,500억. 22년엔 6천억이었는데 23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부에서 이제 빵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다시 살렸는데 올해 24년 예산 정부 예산 발표한 걸 보면은 또 다시 지역화폐 영원으로 이제 발표하게 됐거든요. 이제 정부 방침 자체가 지역화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전 정부가 하던 거다 보니 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계속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도 TV를 보니까 이은카드를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네, 예. 저도 이제 네. 지갑에 이은카드를 하나씩 꼭 다 갖고 다니잖아요, 인천 시민들은. 그쵸. 그래서 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 평목전대에서도 많이 네, 이 예, 정책을 많이 전폭적으로 네. 많이 해야 된다고 활성화시키고 계신데 이번 정책 변화, 인천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본래 취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예. 논리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들 어떻게 보십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뭐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하는 곳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이제 5% 지원하던 곳을 뭐 7%까지 올린다 이런 계획도 있긴 한데 그것도 일명 타당한 지점이 있는데 30억 기준으로 해서 가맹점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은카드 이용을 전체 동반하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은카드 이용하다 보면 어디가 이제 가맹점이고 어디 가맹점이 아닌지를 잘 모르거든요. 인천에 있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30억 이상이 되는 곳들 뭐 그런 곳들 이용할 때 가맹점 혜택이 없다고 하면은 아니 이거 이용해봤자 별 효과도 없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가맹점 30억 이상의 가맹점의 예산이 20억 정도 드는데 이 20억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이제 이은카드의 예산을 활용도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자체가 이제 축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해주시는 거고 사실 인천님 본연의 목표 그다음에 취지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하면은 지자체에다 어떤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협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점점 축소하고 영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럴 거면은 지역화폐와 관련돼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끔 둬라. 이런 30억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지침으로 보내지 말고 지자체가 자체 정책적 판단과 지역경제 활성의 정책을 세울 수 있게끔 두고 그 지역에서 충분히 그러면은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도 정부 예산의 인천 이용 관련 국비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일부 부활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난 5월과 이번 달이죠. 추석 있는 이번 달에 캐시백이 한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요. 시민들이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이 건설 유지비를 훌쩍 넘는 비용을 회수한 이 경인고속도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 수입 누계가 1조 4,7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간 이제 도로 유지 관리비와 건설 투자비를 합치면 8,914억 원이라는 거죠. 이미 뭐 투자비 대비 2배 가까이 이미 회수가 된 겁니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요. 인천시의회도 최근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 먼저 무료화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이 건설 유지비를 훌쩍 넘는 비용을 해소한 이 경인고속도로, 이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 수입 누계가 1조 4,7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어간 이제 도로 유지 관리비와 건설 투자비를 합치면 8,914억 원이라는 거죠. 이미 투자비 대비 거의 투자비 대비 2배 가까이 이미 회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현행 유류도로법 제16조에서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 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진작에 무료화를 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가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료도로법을 보면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이라는 겁니다. 이미 징수기간이 끝났는데 아직도 왜 통행료를 계속 걷고 있냐? 이게 바로 시의회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유료도로법에 보면 투자한 돈이 이미 회수를 한 상태고, 특히 유료도로법에 그 30년 동안 징수하게 돼 있는데 징수 기한이 이미 25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초과를 한 겁니다.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계속 내고 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이용해 보면 이게 고속도로인지 저속도로인지 사실은 맨날 막히잖아요. 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용량이 16만 8천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18만 대로 크게 늘면서 이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요, 거의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통행료로만 400억 원의 수입을 내고 있지만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인천 시민들에게는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관평가에서도 이 서비스 품질 부분 F등급을 받을 그 정도입니다.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F등급을 맞을 만큼 일단 고속도로 기능을 이제 상실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심사위가 통행료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고,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지만 모두 졌습니다. 법적으로 통행료 폐지 요건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봤는데 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유가 뭘까요? 가장 핵심은 바로 유류도로법 제18조의 통합체산제 규정입니다. 이 통합체산제라는 게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지역이나 세대 간 형평성,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정 고속도로가 통행량이 많아 금방 건설 투자비가 해소됐다고 해서 이걸 무료화해버리면 당장 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고속도로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할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온 이익으로 새로운 도로도 건설하고 또 수익이 낮은 적자 고속도로의 운영 비용도 충당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통합체산제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체산제의 반대가 바로 독립체산제인데요. 전국의 고속도로를 도로별로 나눠서 각자 자금 관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개별 노선별로 통합체산제를 적용하거나 투자비 해소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할 경우에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거라고 해서 이 통합체산제에 대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그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5년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통합체산제 운영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고요. 네,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만 우린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데 여기서 이미 통행료 수익은 이제 다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수익을 이제 다른 데 적자나는 데에다가 메꿔줘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통합체산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서구을의 김경 의원이 유로도로 중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지났고 또 통행료 수입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건설 투자비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합체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염두에 둔 입법
방법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통합채산제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무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건데 문제는 바로 국회입니다.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고속도로가 적자인 상태가 많고 또 새로 도로를 건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나 또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한금알을 낳는 이 경인고속도로를 무료로 풀어주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개정을 설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아래로 지하화가 되면은 사실은 요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료로 이용하려면은 위에 이제 일반 도로로 이용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인천 시민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참에 법 개정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의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전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